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형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미안해. 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문틈으로 형의 그림자를 보았다. 누군가와 포옹하는 형의 어깨가 부서질 듯 움츠러든 채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형이 게이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드러난 장면은 내 모든 상상을 초월했다. 형의 상대는 바로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 달빛에서 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28살, 민주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회사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맥주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머릿속은 형인 태현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 우연히 들은 그 대화, 형의 방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 준호야, 나 너 때문에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 그리고 이어진 한숨 소리. 민주는 그 준호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 이름이 형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형은 항상 완벽한 맞이였다. 32살,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며 가족의 자랑거리.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여자친구 수연과는 이미 반지를 마쳤다. 그런데 그런 속삭임을 민주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형과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가까운 형제였다.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한 후 태연이 민준을 업고 다니며 키웠다. 너는 내 동생이야. 항상 지켜줄게. 그 말은 민준의 인생 지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형의 행동이 이상했다. 출장이라며 자주 집을 비우고 집에 와도 피곤한 얼굴로 방에 틀어박혔다. 수연 언니도 불평했다. 태연이가 요즘 왜 그래? 나한테도 소원해. 민주는 형을 믿었다. 형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밤, 문틈으로 본 그림자, 형의 팔이 누군가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 그리고 그 상대의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이, 게이. 그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준호였다. 형의 대학 선배, 그리고 민준의 옛 멘토. 35살의 준호는 변호사로 유명한 로펌에서 일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세련된 슈트 차림이 그의 카리스마를 더했다. 민준아, 여기 있었구나. 준호가 웃으며 다가왔다. 민준은 순간 긴장했다. 어제 그 이름, 준호야. 형이 준호를 그렇게 불렀다고? 선배님, 어떻게 아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태연이가 내가 걱정된다고 해서. 요즘 내가 형한테 이상한 소리 들은 모양이더라. 민준의 눈이 커졌다. 형이 이미 준호에게 말했단 말인가? 형이 선배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준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냥 가족 문제라고. 민준아, 내 형은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때론 약해질 때도 있지. 그 말에 민준의 의심이 커졌다. 준호와 형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가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준호는 우리 집에 자주 왔다. 형의 최고의 친구라고 불리며.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를 맞으며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갔다. 어제 본 그 그림자, 그리고 준호의 태도. 집에 도착하자 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준아, 늦었네. 밥 먹었어? 형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민준은 형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네, 형 그냥 산책 좀 했어요. 태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비 맞았어.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 걱정 어린 말에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형은 왜 숨기려 하는 거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거야? 저녁을 먹으며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요즘 출장 많아요? 수연 언니가 걱정하시던데 태연의 젓가락이 멈췄다. 아, 그건 회사 일이야. 곧 안정될 거야.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형의 방으로 슬쩍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형의 전화 목소리. 준호야, 오늘도 고마워. 내가 없으면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신했다. 형은 준호를 사랑했다. 게이가 우위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에 가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형 일인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알았어, 민준아. 점심에 어때? 그들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민준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형이 선배님 좋아하나요? 그런 식으로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그건 복잡해. 태연이는 오랫동안 혼자 싸웠어. 가족, 사회, 모든 것 때문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해요? 나는 형 동생인데. 준호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태연이가 너를 보호하려고. 내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형의 비밀은 단순한 성적 지향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준호의 눈빛에 스며든 슬픔. 선배님, 형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태연이의 과거. 내 부모님 이혼 후 태연이가 내 엄마를 지키려 애썼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연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지. 그리고 나와 만난 건 대학 때. 우리는 사랑했어. 하지만 태연이는 결혼을 선택했어. 가족을 위해. 민준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형이 준호를 사랑하면서도 수연과 결혼? 그건 배신이었다. 아니, 형의 희생이었다. 민준은 집에 돌아와 형을 기다렸다. 태연이 퇴근하자 민준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 나 알아요. 준호 선배님 일.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어떻게? 민준이 소리쳤다. 왜 숨기세요? 왜 나한테 말 안 해요? 형은 게이잖아요. 태연이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민준아. 나 때문에 내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민준은 형을 끌어안았다. 형, 나 형 동생이에요. 모든 걸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연 오빠. 나 다 알아. 태연의 눈이 커졌다. 수연아, 그건 수연이 말했다. 오빠가 준호 오빠와 만나는 거 내가 봤어. 호텔 로비에서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형의 비밀이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이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나 오빠 사랑해. 하지만 이건 너무 아파. 태연이 일어나 수연을 안으려 했지만 그녀가 물러섰다. 생각할 시간 줄게. 하지만 결혼은 무리일 것 같아. 수연이 나가고 형제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태연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민준아, 나 때문에 다 망쳤어.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형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민주는 준호를 다시 만났다. 선배님, 형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웠다. 민준아,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태연이의 비밀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민준이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태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소수자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부모님 이혼 후 엄마가 병들었을 때 태연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어. 나와의 사랑은 그 다짐을 깨는 거였지. 그런데 더 큰 비밀이 있어. 태연이는 내 엄마의 유언을 지키고 있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을 위해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라라고 했어. 그게 태연이를 올가매는 거야.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의 유언, 그게 형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럼 형은 수연 언니와 결혼한 건 엄마 때문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수연은 알았어. 그녀는 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제 한계야. 민주는 집으로 달려갔다. 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태연은 이미 나가 있었다.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 민준아, 미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민준의 불안이 커졌다. 그는 준호와 함께 형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태연을 발견했다. 형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형의 머리를 흩뜨렸다. 형, 민준이 소리쳤다. 태연이 돌아보았다. 눈이 붉었다. 민준아, 왜 왔어? 준호가 다가왔다. 태연아, 이제 그만해. 모든 걸 털어놔. 태연이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털어놓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가족은 무너지고 사랑은 잃고 나 때문에 다들 아파. 민준이 형의 손을 잡았다. 형, 나 여기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게이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너는 모르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순간 태연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비밀을 말했어. 엄마도 나처럼 살았어. 레즈비언이었지. 하지만 아빠와 결혼한 건 가족 압박 때문이었어. 그리고 나 엄마의 딸로 태어났어야 했어. 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태연이 계속했다. 내가 트랜스젠더야. 생물학적으로 여자였지만 남자로 살아왔어. 엄마가 나를 보호하려고 모든 걸 숨겼지. 출생증명서도 조작됐고. 그래서 나 게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려 했던 거야. 준호는 그걸 알았어. 수연도 최근에 알았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아, 내가 누구든 나는 사랑해. 민주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형이 트랜스젠더. 모든 게 연결됐다. 형의 고통, 숨김, 희생. 형 아니, 오빠. 왜 이제야? 태연이 민준을 안았다. 미안해. 이제 다 말할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잎사귀가 떨어지는 공원에서 민준, 태연, 준호는 세 사람으로 모여 앉았다. 수연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오빠, 행복해져. 나도 내 길을 갈게. 그 편지는 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었다. 민주는 형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연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치료를 받을 거야. 호르몬 요법, 수술. 나 자신을 되찾을게. 그리고 준호와 함께. 준호가 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기다릴게. 영원히.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모든 게 한 가족의 비밀에서 시작된 사랑의 여정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연의 비밀이 가족 외부로 퍼지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이 수연과의 이별 소문을 듣고 태연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했다. 한 동료가 민준에게 전화했다. 너 형, 요즘 왜 그래? 게이 소문이 돌던데. 민준은 화가 났다. 그만하세요. 형 일에 왜 끼어들어요?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태연은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상사가 불렀다. 태 팀장, 개인사지만. 결혼 취소 소문 때문에 팀 분위기가 안 좋아. 태연은 이를 악물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삶은 제 몫입니다. 퇴근 후 태연은 준호의 아파트로 갔다. 준호야, 나 버틸 수 있을까? 준호가 태연을 안았다. 버텨. 우리는 강해. 민주는 혼자서도 싸웠다. 대학 친구들이 너 형 게이야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대답했다. 그건 형의 선택이야.
그리고 나는 지지해.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컸다. 어렸을 때 엄마의 죽음 후 형이 자신을 키운 그 기억. 민준아, 세상은 가혹하지만 사랑만이 답이야. 이제 그 말이 더 깊이 와닿았다. 민준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 여자아이에게 끌렸지만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레즈비언? 아니, 자신의 성적 지향을 직면해야 할 때가 왔다. 한겨울밤, 가족 모임이 열렸다. 민준의 사촌들, 삼촌, 고모들이 모였다. 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태연은 모든 걸 털어놨다. 트랜스젠더, 준호와의 사랑, 엄마의 비밀.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 화를 냈다. 삼촌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족 망신이야. 하지만 고모가 말했다. 태연아, 내가 아팠구나.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민준이 일어났다. 저도 GLBT예요. 형처럼 제 감정을 숨겼어요. 충격적인 고백.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끝에 포옹이 이어졌다. 우리 가족이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거리에서 태연과 준호는 손을 잡고 걸었다. 태연은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민주는 자신의 커밍아웃 후 친구 한 명과 가까워졌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민준아,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좋아. 그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수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편지로 태연 오빠, 고마워. 나도 이제 자유로워 라고 썼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했다. 언론에서 태연의 회사가 스캔들을 보도했다. 대기업 팀장, 성소수자 커밍아웃으로 물에 태연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시위가 벌어졌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충돌했다. 민준과 준호는 태연을 지켰다. 오빠, 포기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준호가 변호했다. 이건 인권 문제입니다. 판결은 태연의 편이었다. 회사는 사과했다. 여름, 태연은 수술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준호와 민준이 곁에 있었다. 사랑의 태연의 미소. 가을, 결혼식. 태연과 준호이. 가족 모두가 모였다. 민준은 증인으로 섰다. 오빠, 행복해요.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비밀은 자유가 됐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겼다. 태연의 수술 후 회복 기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마음을 달랬다. 준호야, 나 후회 없어? 태연이 물었다. 준호가 손을 꼭 쥐었다. 절대. 내가 진짜 내가 돼서 행복해. 민주는 매일 병원을 오갔다. 회사 일은 미뤄두고 형의 간호에 전념했다. 오빠, 물 마셨어요. 그의 다정함이 태연을 울렸다. 민준아, 내 덕분에 버텼어.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병원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사람, 그 트랜스젠더 팀장 맞아.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형을 지키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 퇴원 후 태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 GLBT 친화적인 곳 사장이 말했다. 태연 씨, 당신의 경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태연은 감사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옛 동료로부터 전화. 태연아, 회사에서 내 자리를 아직 비워뒀어. 돌아와. 태연은 거절했다. 아니, 이제 내 길을 갈게. 준호는 그 결정을 지지했다. 잘했어. 우리는 이제 자유야. 민준의 삶도 변했다. 그의 커밍아웃 후 친구 지은과 가까워졌다. 지은은 26살, 사진작가.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공통의 아픔을 공유했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말했어. 이상한 애 소리 들었지. 지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너 만나서 다행이야. 그들의 첫 데이트는 한강에서.
보트 타며 별을 보며 민준아, 우리 천천히 가자. 사랑은 조용히 싹 텄다. 하지만 가족 내 갈등이 재점화됐다. 삼촌이 다시 연락했다. 태연아, 이혼한 내 엄마 탓에 이렇게 됐어. 정상적으로 살라.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 이제 그만하세요. 제 3이에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삼촌, 우리 가족을 존중해주세요. 통화 후 형제는 서로를 안았다. 오빠, 괜찮아요? 그래, 민준아, 내가 있어서. 가을 축제 시즌, 서울의 거리가 활기찼다. 태연과 준호는 롯데월드에 갔다. 놀이기구를 타며 웃었다. 준호야, 이게 꿈 같아. 준호가 키스했다. 가벼운 공공장소에서 용기 내는 키스. 하지만 주변 시선이 따가웠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비웃었다. 저기 게이 커플이야. 태연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가 말했다. 무시해. 우리는 행복해. 집에 돌아와. 태연은 울었다. 준호야,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준호가 위로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어. 함께라면. 민준과 지은은 전시회를 열었다. 지은의 사진과 민준의 디자인. 주제는 숨겨진 사랑. 관객들이 감동했다. 이 작품들 진심이 느껴져요. 하지만 한 비평가가 썼다. 감상적일 뿐 현실성 없음.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지은이 말했다. 우리의 진실이야. 그게 중요해. 겨울이 깊어지자 태연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한 민준. 오빠, 이거 봐요. 일기에는 엄마의 고백. 내 아이 태연은 특별해.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기로 했어. 내가 지켜줄게. 태연이 읽으며 눈물 흘렸다. 엄마, 고마워. 그 일기로 가족 화해가 시작됐다. 고모가 찾아왔다. 태연아,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새해, 태연과 준호의 약혼식. 작은 파티. 민준과 지은이 토스트했다. 사랑이 승리해.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수연이 나타났다. 태연 오빠. 축하해.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나, 이제 행복해. 새 남자친구 있어. 포옹이 이어졌다. 과거가 용서됐다. 봄, 태연은 책을 썼다. 숨겨진 나.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비밀은 자유를 가로막아요. 사랑이 답입니다. 민준은 자랑스러웠다. 지은과 동거 시작. 민준아, 우리도 결혼할까? 그래, 언젠가. 여름 휴가, 제주도. 네 사람이 함께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이게 삶이야. 하지만 폭풍이 왔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 배가 고립됐다. 태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준호야, 무서워. 준호가 안았다. 여기 있어. 민준과 지은이 구조 신호 보냈다. 구출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가을, 민준의 회사에서 차별 사건. 동료가 내가 GLBT라서 승진 못해라고. 민준이 항의했다. 소송. 준호가 도왔다. 승소. 민준아, 내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어. 겨울, 태현의 수술 완성. 거울 앞에서. 이게 나야. 준호가 말했다. 아름다워. 결혼식 날 눈이 내렸다. 서울의 성당. 가족, 친구들. 영원히 사랑해. 민준의 눈물. 사랑의 승리. 결혼 후 태연과 준호의 삶은 안정됐다.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함께 마시며 준호야, 오늘 뭐 할까? 너랑 산책. 서울의 동네 골목. 손잡고 걷는 그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슈퍼마켓에서 아줌마의 시선. 저기 두 남자. 태연은 익숙해졌다. 상관없어. 우리는 사랑해. 민준과 지은은 결혼 준비. 민준아, 드레스 입어봐. 지은의 웃음. 하지만 부모님 반대. 민준의 아빠, 재혼한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결혼,
민준이 말했다. 아빠,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긴 대화 끝에 아버지가 포기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태연의 책이 드라마화됐다. 시나리오 작가와 미팅. 태연 씨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촬영 현장 방문. 배우가 태연을 연기. 감사해요. 하지만 논란. 보수 단체 시위. 성소수자 선전. 준호가 보호했다. 침착해. 우리의 목소리야. 민준의 디자인 작업. GLBT 권익 단체 포스터. 사랑은 자유로워 상 받음. 지은의 사진전. 숨겨진 이야기 성공. 가족 모임. 사촌 동생이 물었다. 삼촌, 왜 그런 선택해요? 태연이 대답. 선택이 아니야. 나의 진실. 동생이 안았다. 멋져요. 여름 페스티벌. 프라이드 행사. 태연 연설. 우리는 여기 있어요. 사랑해주세요. 박수. 민준과 지은 춤췄다. 행복해. 하지만 위기. 준호의 로펌. GLBT 케이스 맡아 해고 위기. 태연아, 나 포기할까? 아니, 싸워. 민준 도움. 서명 운동. 지지. 준호 복직. 가을 여행. 부산. 바다 보며. 우리 인생. 아름다워. 겨울. 아이 입양 고려. 준호야, 우리 가족 만들자. 좋아. 과정 힘들지만 희망. 새해. 모두 모여. 2026. 더 나아지자. 사랑의 여정 계속.